대장정격 양측에 다 놓고 일단 왜? 한쪽에서만 발견됐어도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대장정격을 기본으로 일단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놓고 역시 소화력, 유무 등등 따져서 비정격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폐정격을 추구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대장정격은 양측에 다 놓고 나머지 요법을 선택할 때는 환측 반대에만 놓는다. 그런데 환측 반대에다 놓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장정격 양측에 다 놔. 그리고 우측에 암이면 좌측에만 폐정격, 비정격 다 놓는 거지. 아니 사람쯤 그렇게 써도 돼? 네. 성목고운 마을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기 폐암을 보겠습니다. 3기. 3기 폐암은 3기 A단계, 3기 B단계, 3기 C단계로 세 단계로 나뉩니다. 3기 A단계는 원발암의 같은 쪽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된 종양입니다. 3기에서는 이제 보다 더 액티비티하게 암이 자라기 시작해. 액티비티하게. 역시 우리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때는 반대쪽 폐로 전이된 케이스가 있어. 반대쪽 폐로. 3기 A기의 종양은 5cm 이하이며 암은 흉부와 같은 쪽의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암이 있는 림프절은 기관 주위 또는 기관이 기관지로 나뉘는 곳입니다. 이쪽에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3기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는데 이건 A단계. A단계의 폐암은 보다 구체적인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보십시다. 암은 3cm를 넘지 않으며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기관지의 주요 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암은 기관 분기부 주변의 림프절로 퍼져나갑니다. 또는 양쪽 폐 사이의 공간, 즉 종격동의 림프절 암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주요 폐 종양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아직 전이되지 않은 단계가 3기 A 단계 또는 그 단계에서도 경우의 수가 또 있는데 이 종양에는 다음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3cm보다 크지만 5cm를 아직 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것은 주요 기관지로 성장했으나 기관 분기부에 2cm 내에 있지 않으며 5c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장 흉막으로 성장했으며 5cm보다 크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암은 기관 분기부 또는 폐 사이의 공간, 종격동 주변의 림프절로 퍼져나가고 이 림프절은 주요 폐의 종양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아직 퍼지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 3, 즉 3기 A단계 또 다른 케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5cm보다 크지만 7c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벽 내부 안감, 횡격막, 신경 또는 심장 주위의 낙막 주위로 자랍니다. 폐에 동일한 엽에 2개 이상의 종양결절이 있습니다. 이 암은 또한 폐 내의 림프절 및 또는 기관지가 폐에 들어가는 곳으로 퍼집니다. 이 림프절은 암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아직 전이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종양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또 경우의 수가 있대. 가로 세로 7cm 이상입니다. 폐 종격동, 심장 근처의 큰 혈관,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 풍관, 즉 기관, 인후와 위, 식도를 연결하는 횡격막, 그리고 백본, 척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로 또는 기관 분기부에서 가슴을 분리하는 근육에 같은 폐의 다른 부분에는 2개 이상의 종양결절이 있습니다. 암은 폐 내의 림프절 및 기관지가 폐로 들어가는 주변으로 전이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림파선은 암과 같은 면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크기가 점점 커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스테이지 3기 B 암은
3cm를 넘지 않으며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며 기관지의 주요 가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암은 몸 양쪽의 쇄골 근처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주 종양에서 신체 다른 쪽에 있는 종양이나 종격동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암 환자님 중에서 특히 폐암 환자님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에서 잠깐 개인적인 얘기. 지금 캐나다 도착하셨죠? 네. 제가 남양주 별내에 살 때만 해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비교적 찾아오기가 쉽잖아. 전철 타고 오면 되니까. 그래서 만나면 제가 그 맛있는 어랑추라고 하는 그 생선 조림 맛있게 하는 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고등어 조림이나 갈치 조림 그리고 동태탕 같이 먹으면서 소주 한 잔도 기울이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여기 멀리 와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는 단점이네. 여기까지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좀 지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만나지 못하고 캐나다에서 오신 밴쿠버에서 오신 김 원장님, 네. 원장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뺐어요. 네. 김땡땡 원장님 잘 도착하셨죠? 네. 이 원장님 하시는 말씀, 삼심의학 방송을 통해서 동서의학적인 지식을 섭렵하다 보니까 환자들 치료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첫째, 환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용이하더라. 아니 한국에 와서 기왕에 온 김에 어느 세미나가 어떤 사람의 경우 김 원장 말고 그래서 혹은 개인 지도에서 돈 몇백만 원 들고 갔어.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치료해 주는 거야. 어떤 이제 동의학자가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간에. 그러면 쭉 얘기하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뭐 금양 체질이라나? 예를 들어서 토양 체질은 없어? 목양 체질은 없고? 예? 아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즉 거기서 배운 지식을 지금 캐나다 밴쿠버나 퀘벡에 가서 몬트리올에 가서 적용할 수가 없어. LA에 가서 적용할 수가 없어. 왜? 대부분의 코쟁이 환자들은 그걸 이해 못하거든. 거기다가 또 비과학적인 혈액형까지 적용하는 학자들이 있어. 한의학자 중에. 답답해서 하는 얘기. 의학을 미신으로 만들고 있잖아.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투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걸 공부하면 비정격, 폐정격에 플러스 간정격을 해야 될지 대장정격을 해야 될지 소장정격을 놓아야 될지 등등의 판단을 하려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 지금 내 몸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의과학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나 이기폐염이야. 뭐 쓰면 돼? 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네. 우리는 그러한 그 미신적인 주술적인 사이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논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학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치료한다. 또는 종양에는 다음 특징 중 하나 이상이 있습니다. 3기 B의 여러 또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3cm보다 크지만 5c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요 기관지로 성장했으나 기관 분기점에 2cm 내에 있지 않으며 5c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장 흉막으로 성장했으며 5cm보다 크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cm 이하로 암은 몸 양쪽의 쇄골 근처, 이제 미묘한 차이라 그랬잖아요. 쇄골 근처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주 종양에서 신체의 다른 쪽에 있는 종양이나 종격동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곳에 다른 장기를 퍼지지 않는 단계예요.
그런데 쇄골 근처. 자, 저를 봐주세요. 여기 쇄골을 물리치료학 용어로 우리가 터미너스라고 합니다. 터미너스, 종점. 그래서 여기 뇌부에 있는 림프액이 이리로 들어가고요. 전신을 순환하면서 몸을 청소하고 면역력을 발휘한 림프액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터미너스, 종점이 여기 쇄골이에요. 쇄골과 정맥 부분. 그런데 안쪽에서 볼 때 그쪽에까지 지금 암이 침범한 상태야. 암이. 그러니까 만에 하나 쇄골과 정맥 근처까지 침범했다면은,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요법이 요구된다. 또는 3기 B의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것은 5cm보다 크지만 7cm를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슴벽 내부 안갑 횡격막 신경 또는 심장 주위의 낙막 주위로, 즉 정수리 심낭 주위로 퍼져 자랍니다. 폐에 동일한 엽에 2개 이상의 종양 결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은 기관 분기부 주변의 림프절로 퍼져나갑니다. 또는 폐 사이의 공간 종격동 림프절로도 퍼집니다. 이 림프절은 주요 폐 종양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서희들은 이걸 다 관찰해요. 우리도 관찰해야 돼요. 네, 이번에는 3기 C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5cm보다 크지만 7cm를 넘지 않은 단계입니다. 가슴벽 내부 안감 횡격막 또는 횡격막 신경 또는 심장 주위의 낙막 주위로 자랍니다. 폐에 동일한 엽에 2개 이상의 종양 결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동일한데, 암은 몸 양쪽의 쇄골 근처로 전이되거나 주종양에서 신체의 다른 쪽에 있는 종양이나 종격동 림프절로 전이됩니다. 암은 신체의 먼 부분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 단계, 그래서 3기 A단계, B단계, C단계 등으로 나뉜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3기 암 환자에게 사암치무의학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암세포, 그리고 백혈구들. 암세포가 백혈구들을 만났을 때 백혈구들이 암세포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아니, 말씀드렸듯이 원래 서의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키모테라피. 항암제가 나왔을 때 전 세계를 떠들썩했지. 암 정복 멀지 않았다. 그러나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이 발견돼. 역시 치료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때로는 필요하다면 수술로 제거까지 했어. 그런데 또 한 1년도 안 돼서 또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발견이 돼. 이게 7차례, 8차례나 반복이 되면서 몸 안에 여기저기가 휑 뚫려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환자들도 많아요. 기적의 암치료제로 항암제가 각광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급기야 오늘날 가장 최근에서는 암세포 자체가 원래는 내추럴 킬러 세포 독성 T세포를 만나면 꼼짝없이 잡혀 먹히는데, 면역력이 방해받아서 또는 면역력이 약해서 암세포를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면역세포에 달려있는 브레이크와 그리고 악셀 페달 2개가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을 떼버리고 계속 악셀만 밟히도록 하는 그러한 변칙 면역요법까지 나왔겠냐고. 결국은 우리 몸 스스로가 이겨내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어떠한 물질을 주입을 해서,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그 약의 힘으로 암세포를 공략한다? 이것은 항생제의 역사를 봐도 절대적으로 그것으로 암이 정복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 페니실린이 개발됐어요. 페니실린. 언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직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마치지 않은 단계에서 루즈벨트가 과감하게 페니실린 써 연합군에게 뿌렸죠. 그래서 연합군은 페니실린 덕분에 수많은 부상에서 부상으로 인한 염증에서 고통을 덜 받게 되었고, 그래서 생존율을 높였고, 독일군을 비롯한 저쪽의 연합군은 페니실린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같은 총상을 입었어도 여기는 빨리 죽고 여기는 살아남는다. 자, 기적의 치료제예요. 기적의 치료제. 독수리 유세라는 옛날 스파이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주제로 한. 거기에서도 이제 페니실린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연합군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이에요. 그런데 페니실린이 사용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나? 페니실린에 내성이 생기는 박테리아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테리아가 연락 활동했는데 페니실린이라는 정체에 모를 자기를 대항하는 물질이 몸에 들어오니까 얘 김샜지. 그런데 이것이 점점 내성이 생기니까 페니실린 계열로 안 들어. 그러니까 더 강력한 항생제, 보다 더 강력한 항생제가 나왔는데도 이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명명된 어떠한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놈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몸 안으로 주입하는 약, 그것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다 적극적인 요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니요. 자석, 아주 조그만 자석, 3의 1T, 3파이의 두께 1T, 니오디늄 연구자석, 그거 경혈 양쪽에 몇 개씩만 딱딱딱딱 붙이면 돼요. 이게 삼심의학이에요. 이런 원칙을 다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서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항암제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백혈구 수치도 떨어지고 알부민 수치도 떨어지고 철분 수치도 떨어져 혈소판 수치도 떨어져 뭐 등등. 그러면 오늘은 항암제 안 되겠네. 멈추시리고 링거 맞고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와요. 다시 왔는데도 보니까 또 그래. 그래서 수혈해. 피를 넣어줘. 외부에서. 그러니까 몸이 극도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항암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 최소한 그런 경우에 사암침을 쓰면 그러면 체력이 향상이 돼. 그 서희 입장에서도 좋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에서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웨스턴 메디신 닥터들도 많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말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이 방송? 옆에서 사암침 저희가 통역해 주는구나. 네. 잘 들으세요. 잘 통역해 주세요. 원래 사암침을 창안하신 우리 여기 사암도인 황윤학 선생은 내가 물어봤어. 진짜. 이거 바로 앞에 계시잖아. 서브림. 지금 영국에 웨스턴 메디신 닥터가 사암침을 배워서 많은 아픈 이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는데요. 실은 거기에 더해서 사암침 논문을 쓰고 싶답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사암침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거 제가 도움 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암사부님이 이놈아. 아니 내가 그렇게 속 좁은 놈으로 보였더냐. No matter who you are 라고 말씀하셔요. No matter who you are.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대. 그가 제조권 의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데 트레디셔널 메디신을 하고 있는 분이든지 관계없대. 서의사든 동의사든 침장이든 아니든 관계없대. 공학자라도 관계없대. 누구나 내
의학을 공부하겠다면 저한테 하실 말씀이 너 적극적으로 도와줘. 그러셨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국의 제도권 서의학에서 사암심의학 단지 자석 4개 붙이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석 조그만 자석 몇 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 환자에게 방해가 되겠어. 여러분들 치료에. 그런데 알고 보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암 치료에 크게 기여한다면 이거 배우시라니까. 배우세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학에 편입시키세요. 물리치료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한국에서 삼심의학을 품을 만한 그러한 그 그릇이 발견이 안 된다면, 아니 이게 짐바브웨에서 논문이 나오든 라이베리아에서 논문이 나오든 영국에서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 다 도와드릴게. 다 가져가세요. 예. 여러분들의 의학으로 그냥 가져가도 돼. 메이드 인 짐바브웨 해도 돼. 여러분들이 논문 쓰면. 자, 각설하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 삼심의학을 적극적으로 공부하자. 그러려면 동서의학적으로 다 공부해야 된다. 자, 백혈구가 암을 공격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몸 스스로 이기는 게 웨스턴 메디신에서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거. 그런데 가까이에 있잖아. 자석 몇 개를 이거 증폭시켜 줄 수 있다니까. 삼심 쓰면. 우리 몸의 폐의 구조를 보십시다. 암세포가 침범했어요. 그것을 공략하기 위한 림프구들이 폐각 내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런데 그 림프절로 전이됐다. 그것은 이제 림프구 활로를 타고 국지전에서 이제 확산되는 거예요. 전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폐암이라면 폐각 내 림프절에서 스스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리고 폐각 내의 안감, 점막에서 점액이 분비될 때마다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B세포가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서 뿌리는 그런 적극적인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면 되잖아. 삼심으로 가능하다니까. 우리 몸 스스로가 암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한다. 몸 안에 여기저기 림프절을 타고 옮겨 다닌다. 림프절 혈관을 타고 그 단계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차단시켜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요법이 필요한 겁니까? 무슨 요법이? 대장 정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비정격, 폐정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 즉 3기 이상의 단계에서는 간정격을 써야 할지를 또 고민해야 돼요. 보세요. 왜 간정격이 필요한가? 간정격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요. 이 암세포는 백혈구들이, 림프구들이 달라붙어서 처리하는데, 이 안에는 복합적인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엑소점이라는 게 있죠. 엑소점은 뭡니까? 대식세포, 즉 수지장세포와 B세포 그리고 T세포에 대한 적응 면역을 매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암제를 투약을 했어. 항암제, 면역항암제 등등 그것을 투약했을 때 약물을 환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도 엑소점이 해요. 엑소점이. 그리고 여기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예요. 대식세포.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에 다 관계되는 세포. NK셀, 세포독성 T세포 혹은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자연살해 세포. 그러니까 암세포가 폐 어느 부분에 자리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의 조직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그러면 가서 그걸 복구해야 되잖아.
복구 및 거기서 집 짓고 사는 암세포를 공략하는 게 내추럴 킬러 세포다. 그 다음에 뉴트로파일. 뉴트로파일은 호중구인데요. 염증 부위로 유주하여 세균 또는 암세포의 탐식 및 살균 작용을 해요. 복구 작용도 하고. 마스터셀. 항원, 암세포, 여기 경우는 암세포. 염증성 면역과 B세포의 체액성 면역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에서시노필, 호산구. 이거는 원래 기생충에 대한 숙주 방어 및 항종양 작용을 하는데, 기생충, 암세포도 우리 몸에 기생충과 같은 존재야. 세포독성 T세포와 사이토카인 면역력에 관여한다. 항종양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하나를 두고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면역력의 그 대응 현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암세포와 대항하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 즉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비장이란 말이에요. 족태우면서 비토경, 체액성 면역을 직접적으로 총지휘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암세포에 대응하는 것은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말이에요.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에서는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또 역시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이 모든 면역력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비정격, 폐정격, 대장정격 외에 간정격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단계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다 활용해보자. 그러니까 사암침을 적용할 때는 우리 몸의 이러한 현상들을 다 살펴야 된다. 이것을 볼 때에 일단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놔요? 기본적으로 대장 정격을 먼저 놓는 거예요. 양쪽이 다 놓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셀룰라 이뮤니티 그리고 휴머럴 이뮤니티를 증폭시켜야 되겠다. 한쪽에 비정격, 한쪽에 폐정격 놓을 수 있어요. 대장 정격은 양쪽에 다 놓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면역력이 전신에 동시자발적으로 쫙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 정격과 대장 정격을 양쪽에 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비정격, 세포성 면역과 휴머럴 이뮤니티,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주관하는데 일단 백혈구 수치가 부족하다? 그건 누가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 그거는 족태음습 비토경한테 책임이 있어. 그래서 족태음습 비토경한테 야단칠 게 아니고 비정격 놓을 테니 백혈구 많이 만들어. 네. 체액성 면역이 몹시 떨어졌대. 즉 비세포 활성화가 몹시 약하대. 그러면 폐정격, 사이토카인 너무 과잉이면은 폭풍으로 나빠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면 전체 면역 체계가 액티비티한 상태가 안 된다니까. 그래 간정격. 그리고 대장정격은 면역력 조절이에요. 면역력 조절 작용이다.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면역력을 조절해준다. 그러니까 3기 암이라 하더라도 삼체물은 능히 도움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끝으로 4기 단계를 봅시다. 발병 반대쪽 폐, 뇌, 간, 신장, 부신,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를 4기 폐암이라 한다.